별을 훔친 괴물이 사실 원했던 것. 제1장 별이 사라지는 마을. 옛날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을 지나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하늘이 아름다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별마루였어요. 별마루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별이 많은 날은 운이 좋은 날이라 했고, 별이 유독 밝게 빛나는 날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 했습니다. 별마루 마을 사람들에게 밤하늘의 별은 그저 빛나는 돌덩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고 위로였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 마을에 루미라는 10살짜리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는 마을에서 가장 총명한 아이였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루미의 아버지는 병에 걸려 오래도록 자리에 누워 계셨거든요. 마을 어귀의 작은 집에서 루미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셋이 오순도순 살았지만 아버지가 아프고 나서 집 안에는 웃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루미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아빠가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루미가 눈을 뜨자마자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어젯밤 별이 평소보다 훨씬 적더니. 루미도 이상하게 여겼어요. 평소엔 별이 수백 개도 넘게 반짝이던 하늘이었는데 어젯밤엔 유독 별이 적어 보였거든요. 루미는 그냥 구름이 많이 낀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별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밤 루미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이불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루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에 별이 딱 10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10개. 루미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봤어요. 분명히 10개였습니다. 예전에는 셀 수도 없이 많던 별이 이제 겨우 10개뿐이었어요. 루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별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어른들 말로는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별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마을에 불행이 오는 건 아닐까요? 마을 어른 중 가장 지혜롭다는 나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무 할아버지는 등이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눈썹이 눈을 덮을 만큼 덥수룩했으며 목소리는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삐걱거리는 것처럼 낮고 느렸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있지.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하늘의 별들은 하늘정원이라는 곳에서 자라난다고 했어. 하늘정원은 세상의 지붕 위에 있고 거기서 별들이 익으면 밤하늘로 날아올라 자리를 잡는다고. 그런데 그 하늘정원의 어둠의 존재가 찾아오면 별이 익기도 전에 하나씩 꺼져버린다는 거야. 어둠의 존재요? 그래. 그 존재의 이름은 모르그라고 불렸어. 모르그는 빛을 싫어하고 따뜻함을 두려워하지.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빛이 없어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남의 별을 훔쳐서 자기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린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별을 되찾을 수 있나요? 나무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늘정원에 가야 해. 그리고 모르그에게서 별들을 되찾아와야 하지.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야. 하늘정원으로 가는 길은 3개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열린다고 했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원히 길을 잃게 된다고 했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루미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뛰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용기였을까요? 루미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는 알았어요. 아빠가 나아지려면 별이 있어야 해. 별이 사라지면 아빠의 소원도 사라지는 거야. 루미는 조그만 발을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2장 여정의 시작과 이상한 친구들.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루미를 바라봤습니다. 루미야, 내가? 어린아이가 어떻게? 위험한 건데. 하지만 루미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른들 중에 아무도 가시지 않는다면 제가 가야 해요. 별이 다 사라지기 전에요. 나무 할아버지는 루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덥수룩한 눈썹 아래에서 깊고 맑은 눈동자가 빛났어요. 좋아. 하지만 혼자 가면 안 된다. 하늘 정원으로 가려면 세 가지 마음이 함께 해야 해. 용기 있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마음. 루미, 너 혼자서는 그걸 다 채우기 어려울 수도 있어. 루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친구를 구해야겠군요. 마을을 한 바퀴 둘러봤지만 루미와 함께 가겠다고 나서는 아이가 없었어요. 어른들은 두려워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미는 조금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짐을 챙기고 막 마을 어귀를 나서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기다려. 돌아보니 둘이었어요. 둘이는 루미와 같은 반 친구였는데 마을에서 가장 수다스럽기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항상 말이 많고 어디서나 웃고 가끔 엉뚱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공부는 루미만큼 잘하지 못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밝게 웃는 아이였죠. 나도 갈래. 루미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둘이야, 위험할 수 있어. 알아. 근데 있잖아, 나는 별이 사라지는 게 너무 싫어. 우리 엄마가 매일 밤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거든. 아빠가 먼 도시에서 돈 벌고 있는데 매일 별을 보면서 오늘도 잘 있겠지 하고 기도한단 말이야. 별이 없어지면 엄마가 기도를 못 하잖아. 루미는 둘이의 눈이 촉촉해진 걸 봤습니다. 수다스럽고 웃기만 하는 둘이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싶어서 루미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같이 가자. 두 아이는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숲길을 한참 걷다 보니 개울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으아, 여기서 어떻게 건너라는 거야? 다리도 없고 징검다리도 없고. 돌아보니 8살짜리 꼬마 남자아이가 개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또또였어요. 또또는 마을에서 가장 어린 아이 중 하나였는데 유독 무언가를 만들고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항상 주머니에 나사나 나무 조각 같은 걸 잔뜩 넣고 다녔죠. 또또야, 여기서 뭐해? 너희 따라가려고. 우리 강아지 몽이가 어젯밤에 아팠는데 할머니가 별에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별이 없잖아. 그래서 나도 별 찾으러 가려고. 루미는 웃음이 나왔지만 또또가 너무 작고 어려서 걱정이 됐어요. 위험한데 집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난 안 무서워. 그리고 있잖아, 나 이거 만들었어. 또또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배를 꺼냈습니다. 실제로 타기엔 너무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배였어요. 오, 근데 이건 작아서. 맞아, 이건 모형이고. 그냥 이게 하고 싶어서 만든 건데. 진짜 배는 저기 있어. 또또는 개울가에 있는 통나무를 가리켰습니다. 통나무엔 꼼꼼하게 갈퀴처럼 손잡이가 달려 있었어요. 또또가 미리 만들어둔 것이었죠. 이걸로 건너면 되겠다. 루미와 둘이는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좋아, 또또. 같이 가자. 이렇게 셋이 되었습니다. 제3장 첫 번째 시험 메아리 산의 수수께끼. 나무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하늘정원으로 가는 길에는 3개의 큰 관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아리 산, 두 번째는 망각의 호수, 세 번째는 거짓말 숲이었어요. 세 아이는 숲길을 걸어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메아리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메아리 산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산 전체가 회색빛 바위로 이루어져 있었고 꼭대기는 구름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어요. 산 입구에는 커다란 돌문이 있었는데 문 위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하지 않지만 너의 말을 따라한다. 나는 움직이지 않지만 너의 행동을 기억한다. 나는 무엇인가? 수수께끼잖아. 둘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잖아. 루미가 말했어요. 말을 하지 않는데 따라한다. 메아리. 또또가 외쳤습니다. 루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메아리야. 말을 하지 않지만 내 말을 따라하고 움직이지 않지만 내가 한 말을 기억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루미가 조심스럽게 돌문을 향해 말했습니다. 메아리. 돌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산 전체가 울리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첫 번째 문은 열렸다. 하지만 산을 오르려면 3개의 통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왼쪽은 가장 빠른 길이지만 어두운 길이다. 오른쪽은 밝은 길이지만 가장 먼 길이다. 가운데는 길이 있다가 없어지는 길이다. 선택하여라. 새 아이는 통로 3개를 번갈아 봤습니다. 왼쪽 통로는 어둡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오른쪽 통로는 환하게 빛났지만 길이 굉장히 멀어 보였습니다. 가운데 통로는 처음엔 길이 보이다가 조금 더 들여다보니 안개처럼 흐릿해졌어요. 왼쪽은 무서워. 또또가 중얼거렸습니다. 오른쪽은 너무 멀어. 빨리 가야 하는데. 둘이가 말했어요. 루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빠르지만 어두운 길, 밝지만 먼 길, 있다가 없어지는 길. 루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3 통로 모두 발자국이 있었어요. 오른쪽엔 발자국이 많았고 왼쪽에도 발자국이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통로에는 발자국이 딱 하나였어요. 그것도 아주 최근에 누군가 걸어간 것처럼 선명하게. 가운데야. 루미가 말했습니다. 예. 있다가 없어지는 길이잖아. 길을 잃으면 어떡해? 둘이가 불안해했어요. 생각해봐. 있다가 없어지는 길이 진짜로 사라지는 건 아닐 거야. 안개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많은 사람이 걸어갔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잖아. 가운데 통로에 발자국이 딱 하나인 건 누군가가 여기서 포기했거나 아니면 이 길만이 진짜 길이라는 거야. 또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면 가운데가 무서워서 아무도 안 간 걸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면 더 의미 있는 길 아닐까? 무섭다는 건 그만큼 진짜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둘이와 또또는 잠시 망설이다가 루미 손을 잡았습니다. 셋은 가운데 통로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엔 길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10걸음쯤 걷자 정말로 길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루미야? 둘이가 루미 손을 세게 잡았어요. 무섭다. 또또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미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루미는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면 먼저 내 마음속 불꽃을 켜야 한단다. 루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둘이야 또또야. 서로 손을 꼭 잡고 내 말 잘 들어. 눈을 감아봐. 그리고 집을 생각해. 따뜻한 집을. 집이요? 응. 엄마 얼굴, 할머니 목소리, 강아지 몽이. 그거 다 생각해봐. 잠시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 아이의 손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가락 끝에서, 그 다음엔 손바닥에서 그 빛이 점점 커지더니 주위 안개를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우와! 또또가 감탄했습니다. 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선명하진 않았습니다. 딱 한 발자국 앞만 보일 정도였어요. 한 발자국씩만 가면 돼. 루미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셋은 손을 잡고 안개 속을 걸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산 꼭대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눈이 시릴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구름 위로 뻗은 능선, 저 아래 마을, 그리고 지평선 너머로 붉게 물드는 노을. 메아리 산을 넘었습니다. 제사장 두 번째 시험 망각의 호수. 메아리 산을 내려오자 눈앞에 커다란 호수가 펼쳐졌습니다. 망각의 호수였어요. 호수의 물빛은 은빛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수면이 거울처럼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생기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호수 앞에는 조각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배 옆에 돌판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호수를 건너는 동안 너희는 모든 것을 잊게 된다. 출발점을 잊고 목적지를 잊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게 된다. 그래도 건너겠는가? 잊는다고? 둘이가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호수를 건너? 또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루미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호수를 건너다가 자신이 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이 호수를 건너지 않으면 하늘정원에 갈 수 없습니다. 루미는 돌판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잊게 된다. 머릿속으로 잊는다는 것. 하지만 돌판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기억하는 것까지 잊어버리게 한다고는 쓰여 있지 않아. 루미는 두리와 또또를 불렀습니다. 있잖아, 나한테 생각이 있어. 호수를 건너는 동안 머리로는 다 잊어버릴 수 있어. 이름도 목적지도 다. 근데 몸이 기억하는 건 다를 수 있거든. 몸이 기억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두리가 물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악보를 외워도 막상 치다 보면 손이 먼저 움직이잖아. 자전거를 오래 안 타다가도 다시 타면 몸이 기억해서 자연스럽게 타지. 그게 몸의 기억이야. 루미는 주머니에서 작은 붉은 실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여행 떠나기 전에 손목에 묶어주신 거였어요. 배를 탈 때 이 실을 우리 세 명이 묶자. 손목에 하나씩.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이 실이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줄 거야. 그리고 노는 저 앞 방향으로 계속 저으면 반대편에 닿겠지. 두리와 또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은 실로 서로의 손목을 연결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처음 노를 저을 때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갈수록 루미의 머릿속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왜 여기 있는 거지? 무섭게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마을도 아버지도 별도 모두 사라졌어요. 루미는 멍하니 노를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두리와 또또도 똑같이 멍한 눈빛이었어요. 그때 루미의 손목에서 무언가 따뜻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실이었어요. 루미는 손목에 묶인 실을 봤습니다. 빨간 실. 이게 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 실이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연결된 방향 쪽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루미는 노를 다시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앞으로 가야 할 것 같아. 기억이 없어도 몸은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연결된 실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루미가 노를 저었습니다. 그 움직임에 두리와 또또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셋이 함께 노를 저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배가 호수 반대편 기슭에 닿았을 때 새 아이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다 기억나? 나도. 루미야, 또또야. 새 아이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웃었습니다.
망각의 호수를 건넜습니다. 제5장 세 번째 시험 거짓말 숲. 망각의 호수를 넘자 이번엔 울창한 숲이 나타났습니다. 거짓말 숲이었어요. 숲 입구에 나무로 만들어진 허수아비가 서 있었는데 눈에서 파란 빛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다가가자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이 숲에 들어오면 숲이 너희에게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어떤 말이 거짓말이고 어떤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 오직 자기 자신을 믿는 아이만이 이 숲을 빠져나올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루미가 물었습니다. 허수아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으로 비켜서며 숲길을 열어줬습니다. 새 아이가 숲속으로 들어서자 나무들이 흔들리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루미야, 너는 사실 집에 가고 싶은 거잖아. 아빠가 걱정되는 거잖아.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루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마음 어딘가에 걸렸어요. 사실 집이 그립고 아버지가 걱정됐거든요. 맞아, 집에 돌아가야 해. 이 여정은 무의미해. 루미는 발이 멈췄습니다. 이게 거짓말일까, 진실일까? 숲은 두리에게도 속삭였습니다. 두리야, 너는 루미보다 용감하지 않아. 루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잖아. 왜 여기까지 왔어? 짐이 될 것 같지 않아? 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리는 스스로도 자신이 루미처럼 똑똑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또에게도. 또또야, 너는 너무 어려. 같이 있으면 다른 애들에게 민폐야. 혼자 집에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어? 세 아이는 각자의 속삭임에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때 루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잠깐. 다들 멈춰. 두리와 또또가 멈췄어요. 숲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근데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는 그게 완전히 거짓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집이 그립고 아빠 걱정하는 건 진짜야. 두리가 나보다 책을 잘 못 읽는 것도 진짜일 수 있어. 또또가 어린 것도 진짜지. 하지만 루미는 숲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아니야. 내가 아빠를 걱정하기 때문에 더 빨리 별을 되찾아야 해. 두리가 나보다 책을 잘 못 읽어도 두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그 웃음이 우리를 여러 번 살렸어. 또또가 어려도 또또의 손이 만들어낸 통나무배 없이 우리가 개울을 건넜겠어? 숲이 웅성거렸습니다. 루미는 두리와 또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짓말 숲아,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려면 제대로 골라야 해. 우리 약점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거든.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만든 이유거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숲의 속삭임이 멈췄어요. 나무들이 조용해지더니 길이 환하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빛이 쏟아졌고 숲 끝이 보였어요. 거짓말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제6장 하늘정원과 모르그. 새 시험을 모두 통과한 새 아이 앞에 드디어 하늘정원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정원은 루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푸른빛 꽃들이 저마다 조그만 빛을 품고 있었고 꽃잎 위엔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꽃 하나하나가 마치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별 같았어요. 하지만 정원 한가운데는 달랐습니다. 거기엔 새까만 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안개 속에 웅크린 존재가 하나 보였습니다. 모르그였습니다. 모르그는 생각보다 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루미와 비슷한 크기였는데 온몸이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엔 희미하게 빛나는 노란 점이 2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개 속 모르그 주위에 빼앗긴 별들이 갇혀 빛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모르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프고 공허한 소리였어요. 별을 돌려주세요. 루미가 말했습니다. 모르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려줄 수 없어.
이것들은 내 것이야. 훔쳐온 건 당신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없으면 나는 완전히 어둠이야. 적어도 이것들이 있으면 내 안에 빛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거든. 루미는 멈췄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슬프게 들렸어요. 두리가 루미 귀에 속삭였습니다. 루미야, 저거 거짓말 아닐까? 또 속이려는 거 아니야? 루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 목소리는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 슬픈 소리야. 루미는 천천히 모르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왜 어둠이 됐나요? 모르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원래 별정원의 지킴이였어. 별들이 잘 익도록 돌보는 역할이었지. 근데 아주 오래전 실수로 별 하나를 망가뜨렸어. 그때부터 별들이 내 주위에 오지 않으려 했고 나는 점점 외로워졌어. 빛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그래서 별을 빼앗으면 잠깐이나마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루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존재가 진짜로 원한 건 별이 아니야. 따뜻함이야. 루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리와 또또도 모르그의 이야기를 듣고 눈이 촉촉해져 있었어요. 루미는 다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르그의 어둠 안개 속으로. 루미야. 두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루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차가웠어요. 피부가 따끔거렸고 숨이 조금 막혔습니다. 그래도 루미는 걸었어요. 그리고 모르그 앞에 섰을 때 루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요. 모르그의 노란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가까이 오는 거야? 두렵지 않아?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이 별을 빼앗은 건 사악해서가 아니라 외로웠기 때문이잖아요. 외로운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다만 방법이 틀렸을 뿐이에요. 루미의 손에서 빛이 났습니다. 메아리 산 안개 속에서 나왔던 그 빛이었어요. 따뜻하고 조용한 빛. 두리도 걸어왔습니다. 또또도요. 셋이 나란히 모르그 앞에 섰고 셋의 손에서 빛이 났습니다. 모르그의 안개가 흔들렸습니다. 이 빛. 따뜻해. 당신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루미가 말했습니다. 빼앗은 별로는 이 따뜻함을 얻을 수 없어요. 별은 자유로워야 빛나거든요. 가두어 놓으면 빛이 꺼져버려요. 당신이 느낀 건 별의 빛이 아니라 그 별을 갖고 싶었던 당신 자신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모르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것은 무섭거나 으스스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프고 지쳐있는 아주 오래 혼자였던 누군가의 울음 같았어요. 모르그의 어둠이 천천히 걷혔습니다. 안개가 흩어지자 갇혀있던 별들이 하나씩 빛을 되찾았어요. 처음엔 희미하게, 그 다음엔 조금 더 밝게, 그리고 마침내 환하게. 별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수십 개, 수백 개. 새 아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하늘 정원에서 날아올라 밤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어떤 별은 빠르게 날았고 어떤 별은 천천히 한 자리를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각자의 자리로. 예뻐. 두리가 숨을 삼켰습니다. 우와. 또또도 입이 딱 벌어졌어요. 루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섭고 힘들었던 여정이 끝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아빠가 이 별을 보면 좋겠다. 제7장 돌아오는 길 그리고 모르그의 변화. 별들이 날아오른 뒤 하늘 정원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꽃들이 더 환하게 빛났어요. 그리고 모르그가 있던 자리엔 작고 희미한 빛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모르그였어요. 하지만 어둠으로 가득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투명해진 것도 아니었지만 어둠 속에 조그만 빛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마워. 오랫동안 아무도 이렇게 가까이 와준 적이 없었거든.
루미는 모르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르그는 나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오래 혼자였고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따뜻함을 주는 법도 몰랐던 거죠. 모르그, 이 정원의 지킴이로 돌아오지 않을래요? 루미가 물었습니다. 나는 실수로 별을 망가뜨린 죄인인데 실수는 누구나 해요.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평생 벌을 받아야 한다면 세상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잖아요. 모르그의 빛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해볼게. 새 아이는 하늘 정원을 뒤로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르그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씩 어둠을 걷어내며 진짜 별정원의 지킴이가 되어갈 거라는 것을 루미는 마음속으로 알았어요. 제8장 별마루 마을로 귀환. 새 아이가 마을에 도착한 건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늘어난 별을 보고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성을 질렀어요. 별이 돌아왔어.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루미, 둘이, 또또가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나무 할아버지가 맨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 덥수룩한 눈썹 아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달려와 루미를 꼭 안아줬습니다. 루미야, 루미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루미는 할머니 품에 안겨 처음으로 실컷 울었어요. 무섭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무서웠습니다. 힘들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 끝났다는 게, 별이 돌아왔다는 게 이상하게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빠는요? 할머니는 루미를 이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루미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오랜만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 돌아왔네. 루미는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빠, 나 별 찾아왔어. 아빠, 소원 이루어지라고. 아버지는 잠시 루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루미야. 아빠 소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응? 이렇게 씩씩한 딸이 있는 것, 그게 이미 소원이었거든. 루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구장 나무 할아버지의 마지막 이야기.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별을 바라보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둘이 엄마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웃었고 또또는 몽이를 안고 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루미는 나무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새 시험이 지혜, 용기, 따뜻한 마음을 요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였다면 못 통과했을 것 같아요. 새 시험을 하나씩 나눠서 통과한 것 같아서. 나무 할아버지는 루미를 빙긋봤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된다고 했잖니. 그런데 솔직히 처음엔 그냥 인원이 많으면 더 안전하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세상에 어떤 사람도 혼자서 용기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전부 완벽하게 갖추고 있지는 않아. 누구나 한두 가지는 부족하지.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거야. 내가 가진 것과 둘이가 가진 것과 또또가 가진 것이 합쳐져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거거든. 루미는 둘이와 또또를 바라봤습니다. 둘이는 또또와 어울려 별 이름 맞추기 놀이를 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둘이가 없었다면 메아리 산 안개 속에서 나는 손을 내밀지 않았을 거야. 둘이가 먼저 나를 잡아줬으니까. 또또가 없었다면 개울도 못 건넜을 거야. 그렇구나. 나무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미야, 너는 오늘 가장 어려운 일을 했어. 어떤 거요? 모르그에게 가까이 간 것.
두려운 것에, 나쁘다고 여겨지는 것에 그냥 싸우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 한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용기야. 싸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이해하는 건, 그건 진짜 용기야. 루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 찬 하늘. 그 별들 중 하나는 모르그가 돌려준 별이겠지요. 그리고 그 별은 지금쯤 하늘 어딘가에서 외로웠던 시간을 지나 자유롭게 빛나고 있을 거예요. 제10장 계절이 바뀌고 나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루미의 아버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운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이제 루미와 함께 저녁밥을 먹을 수 있게 됐고 가끔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됐어요. 둘이네 아버지도 도시에서 돌아왔습니다. 둘이 엄마는 매일 밤 별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 같다며 행복해했어요. 또또의 강아지 몽이는 씩씩하게 뛰어다녔습니다. 또또는 그동안 쌓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또또의 손을 황금손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루미는 창가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대신 루미는 그냥 별을 바라봤어요. 아무런 바람 없이 그냥 저기 있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별은 언제나 저기 있었던 거야. 잠깐 누군가한테 갇혀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다시 자유로워진 거야. 루미는 생각했습니다. 모르그도 그랬을 거예요. 모르그도 원래는 빛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오래 갇혀 있었을 뿐이었고 누군가의 따뜻함으로 조금씩 풀려나고 있을 거라고. 루미야, 밥 먹어.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루미는 창문을 닫으려다가 마지막으로 하늘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잘 있어, 별들아. 내일도 저기 있어줘. 루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밥상이 차려진 부엌으로 따뜻한 등불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에필로그 하늘정원 어딘가에서. 하늘정원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모르그는 여전히 완전한 빛이 되지는 못했어요. 어둠이 너무 오래 쌓였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빛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르그는 이제 별들이 익는 것을 바라보며 지켰습니다. 예전처럼 빼앗지 않았어요. 오히려 별들이 잘 자라도록 물도 주고 노래도 불러줬습니다. 아직 그 노래가 어설프긴 했지만 별들은 모르그를 피하지 않게 됐습니다. 몇몇 별은 모르그 가까이에서 더 환하게 빛나기도 했어요. 어쩌면 그건 모르그의 노래가 마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별마루 마을 어디선가 루미가 지금쯤 창문을 열고 올려다보고 있는 저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독 오늘 밤 더 환하게 빛나는 건 아마 모르그가 더 정성껏 돌봐줬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1. 혼자는 완전할 수 없어요. 루미처럼 지혜롭거나 둘이처럼 밝거나 또또처럼 창의적이거나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2.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손을 잡으면 걸을 수 있어요. 안개 속에서, 망각의 호수에서, 거짓말 숲에서. 아이들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렵지만 걸었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3. 나쁜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이유가 있어요. 모르그는 악당이 아니었어요. 그저 외롭고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진짜 용기예요. 4. 진짜 소원은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몰라요. 루미의 아버지가 말했듯이 때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 속에 있을 수 있어요. 5. 실수는 끝이 아니에요. 모르그가 별 하나를 망가뜨린 실수로 어둠이 됐지만 다시 돌아올 기회는 있었어요. 중요한 건 실수 뒤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